주말 뉴욕 증시는 운송 부문을 제외한 지난달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호조세를 보이며 급등했습니다. 다우는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 1860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닷새 동안 서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합니다. 생활 물가와 직결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보험사 간의 담합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일본 자동차용 전지 시장에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 진입해 미쓰비시 자동차와 공동으로 친환경 차량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전지 개발에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쉰다고 코스피가 안 오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기 전 이미 연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가 연휴를 다 쉬고 나흘 만에 문을 다시 열고도 또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이제는 1840도 돌파를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연고점 행진을 이어나가는 중인데요. 역시 증시 상승의 원동력은 외국인한테서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비록 IT주를 사지 않으면서 IT주만 오르지 못했었지만 IT를 제외한 전 업종이 거의 다 오른 그런 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 1846선까지 돌파한 것은 종가 기준 거의 2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거의 한 14포인트 정도 올라서 1846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역시 발을 맞추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띄고 있는 코스닥이고 거의 두 달여 만에 485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역시 기관은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많이 던졌지만 외국인들이 사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150원대 중반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영향도 있겠고 또한 추석 연휴 보내면서 미국 쪽에서 추가 양적 완화를 시사했기 때문도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금 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로화가 또 주말에 많이 반등했었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쪽으로도 한번 가보죠. 네, 중국은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일단 휴장이었었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재개장됩니다. 일단 금요일장을 좀 쉬었어서 일단 상종합지수는 포인트가 없다고 봐야겠고 일본이 다시금 문을 열었었는데요.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었죠. 결국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1%가량 하락을 하면서 결국 니케이가 9,500포인트가 결국에는 깨졌습니다. 엔고 정부가 당국이 개입해서 좀 방어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2차 개입이 일단 무산됐다라는 것에 증시는 좀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 것은 물론이고요. 대만 가권도 소폭이 나와 빠지면서 끝났네요. 자, 주말 보내면서 그러나 뉴욕은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다시피 다우가 거의 한 2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1860 정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엄청난 상승 입니다. 지표가 좋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표 자체는 언뜻 안 좋았다라는 헤드라인도 있어서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화면에 보여지지 않더라도 유럽도 한 이 정도 폭으로는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말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를 보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뉴욕 현지 전화 연결해서 보다 따끈따끈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인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해보죠. 이학인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주말에 급등을 해서 4주 연속 랠리를 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70년 만에 최고의 9월을 예약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24일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제조업과 주택시장 지표 호전의 영향으로 모두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우 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97.84포인트, 1.86%나 상승한 1860.2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12%, 2.33%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 단위로 다우 지수는 2.4%, 나스닥 지수는 2.8%, S&P 500 지수는 2.1% 올랐습니다. 또 이달 들어 24일까지 각 지수의 상승률은 다우 지수가 8.4%, S&P 지수가 9.5%, 나스닥 지수가 12.6%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9월을 마치게 되면 다우 지수는 13.5% 올랐던 1939년 9월 이후 71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70년대 최고의 9월장을 지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9월을 보내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언뜻 9월 내구재 주문도 크게 감소를 했다고 하고 8월 신규 주택 매매도 썩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급등 랠리가 펼쳐질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요즘 뉴욕 주식시장은 강세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악재에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일에도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8월 내구재 주문 실적은 전달보다 1.3%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민간 항공기 등 수송기계를 제외한 여타 내구재 주문이 2.0% 늘어났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또 지난달 신축 주택 판매 실적이 전달과 같은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7월의 신축 주택 판매 실적이 애초 발표됐던 27만 6천 가구에서 28만 8천 가구로 상향 수정된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크게 호전됐습니다. 더블딥 우려가 약해지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크게 나쁘지만 않다면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내구재 주문은 크게 감소했더라도 운송 부문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증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신규 주택 매매 자체가 늘지 못했어도 재고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에 크게 반응했던 뉴욕 증시. 어떻게 보면 지표의 어떤 속내가 좋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이번 주에도 많은 지표들이 쏟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주 연속 랠리를 펼쳐야 그야말로 70년 중에서 가장 좋은 9월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나올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는 주 후반에 몰려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인 27일과 수요일인 29일에는 경제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28일에는 미국 20대 주요 도시의 7월 주택 가격이 발표됩니다. 이 지표는 4개월 만에 0.1%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컨퍼런스 보드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0일에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에 비해 다소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은 0.3%와 0.4% 증가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는 ISM 제조업 지표, 로이터 미시간 내의 9월 말 소비 심리 지수가 나옵니다. 두 지표 모두 전월보다 조금 낮게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9월 자동차 판매 실적도 10월 1일 발표됩니다. 네, 결국 이 같은 지표의 어떤 추가 개선 여부가 뉴욕 증시의 향후 또 이번 주에 추가 상승 탄력을 결정하겠다 싶은데요. 금융주하고 일부 기술주들의 3분기제 슬슬 실적 가이드라인도 공개가 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기술주와 금융주들이 이번 주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또 서킷보드 메이커인 자빌 서킷과 인력관리 업체인 페이첵스, 약국 체인인 월그린, 할인점인 패밀리 딜러 스토어스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 가이드라인이나 예비 실적 발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말 어메이징한 9월을 보내고 있는 뉴욕 증시. 주식시장 자체도 그렇지만은 지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금값, 상품 시장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금값이 종가 기준 온스당 $1,300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급등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입니다. 지난 24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8달러, 0.1% 오른 온스당 1298.1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은 이날 장중 한때 온스당 1301.6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1300달러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값이 최근 이처럼 오르는 것은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달러와 약세에 대응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FOMC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의지 표명이 달러와 약세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달러와 약세에다 좀처럼 가시지 않는 여러 국가의 채무 문제가 겹쳐져 있어서 금값의 사상 최고치 행진은 앞으로 수주 동안 더 지속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금값 어떤 고공행진이 안전자산 수요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달러가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 해지용으로 오히려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셨고 향후에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하긴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뉴욕 증시가 또 급등함에 따라 연중 최고치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코스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를 타서 조금 더 가봐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아침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또 상승하면서 출발할지 오늘도 또 연중 최고치를 경신할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제 1포인트씩만 종가 기준 올려도 연중 최고자가 붙어서 이제 연중 최고도 아마 지겨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에 제가 크게 공감을 했었는데 당장 오늘도 또 종가 기준 올려줄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주말에 뉴욕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예, 뭐 요즘에는 이제 뉴스 이제 보면은 그렇죠. 연중 최고치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주말에도 뭐 미국이 한 2%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오늘 또 뭐 상승은 출발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그 9월은 뭐 전통적 약세장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주째 네. 연속 뭐 상승을 해서 지금 다우지수는 한 8% 상승을 했고요. 네. 코스피 지수는 한 5.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상승세를 하는 배경을 보면은 뭐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은 네. 이제 글로벌 유동성,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한 또 우리 추석 기간에 네. 미국에서는 이제 상당 기간 약달러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그런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수 상승에 그 밑바탕이 되고 있고요. 또 사실 뭐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지수가 많이 급등을 했지만은 네. 미국 경제 지표가 사실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예전보다도 그 민감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네. 또 특히 지난 주말에 우리 증시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좋은 뉴스가 없었지만 현대차 관련주가 그 미국 그 러시아 시장에서 네. 공장 준공을 한다 하니까 외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자동차 관련 주식을 뭐 쓸어 담으면서 지수에 상승을 했듯이 네. 그 투자자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투자 심리가 많이 낙관적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일단 지수 하락은 방어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뭐 미국 쪽에서 더블 딥 우려도 많이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뭐 돈 풀어준다는 약속도 받아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만 괜찮은 거리만 있어도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심리가 뉴욕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1900 얘기도 슬그머니 나오는 시점에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사주리라 이렇게 믿어도 좋습니까? 예, 뭐 사실 최근 상승장 랠리의 주역은 뭐 외국인이라고 보는데요. 예. 외국인들이 지금 뭐 그 계속 많이 사면서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사서 지금 8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만 약 3조 2천억 정도 순 매수를 하면서 100포인트 이상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이제 그 저금리에 기반한 그런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네. 지금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달러 계속 저금리다 보니까 우선 그 조달 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에도 3주 연속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에 매수를 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한국 시장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들은 사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 국내에서는 너무 많이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이 퍼져 있는데 불구하고 많이 퍼져 있는데요. 지금 한번 과거 동향과 현재 동향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게요. 그 국내 펀드 자금 유출입 현황이라고 해서 네. 월간 동향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좌측에 이렇게 보면은 그 2007년도 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펀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된 건데요. 네. 이때 보면은 뭐 2005년도에 좀 들어왔던 거는 2006년도에 하반기에 많이 상환이 됐고요. 네. 2007년도 이제 한 6월부터 지수가 1,500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국내 기관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에 뭐 지속적으로 한 34조 원 가까이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때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을 하면서 그 2007년도 이제 평균 지수 한 1,700포인트대에서 이제 한 27조 원 정도를 뭐 매도를 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 그 1,000포인트 미만에서 외국인들이 샀던 겁니다. 그랬고 이제 2008년도에는 외국인들이 한 38조 원 정도를 또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국내에서는 많이 사줬다가 우측 하단을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1,400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계속 환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환매를 해서 이게 다 현금화가 돼서 다시 또 이렇게 되면 뭐 지금 저금리고 부동산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고점에 다시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그 한 92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요. 네. 그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금액과 네. 평균 지수대, 그 다음에 네. 외국인들이 현재 시가총액 보유액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요. 네, 작년에 참 많이 샀죠. 예, 예. 지금 보시면 이제 한 2007년도에 그 2000포인트 갈 때 한 370조 가까이 이렇게 돼서 사상 최대의 보유액을 기록을 했다가 2007년과 2008년도에 보시다시피 한 3년 동안 한 80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 팔아서 이제 그 금융위기 때 유출을 했다가요. 네. 2009년도에 한 257억 달러를 유입을 해서 약 32조를 샀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144조였던 것이 지금 271조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30조 들어왔는데 네. 불어난 거는 거의 130조 가까이 불어났죠. 네. 그러니까 뭐 한 4배 들어온 거에 4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그 외국인들은 차익을 많이 거뒀고 또 올해도 지금 11조 정도 샀는데 지금 보면 한 50조 원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산 거에서 바로 팔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또 국내 자금이 들어오는 그 네. 시기를 노리고 또한 국내 영업이익이 이렇게 떨어질 때 팔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블의 동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국내 투자자들도 이 동향을 잘 살펴보면서 너무 매도보다는 조금 아직은 좀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주식시장 뭐 연중 최고치 계속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외국인들 배 불려주는 꼴이 되면 조금 안타깝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결국 외국인들은 쌀 때 잘 샀다가 비쌀 때 다 팔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분들 나중에 울지 않으려면 외국인들이 파는 기미가 좀 보일 때는 적어도 그때쯤에는 같이 팔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은 그런 기미는 아직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을 지금쯤은 아직 따라 해봐도 안전한 구간이라는 말씀으로 또 들리는데 외국인들이 뭘 사나 봤더니 역시 프리어닝 시즌이기 때문인지 실적 호전주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자동차주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상반기에는 사실 IT하고 자동차 투톱으로 끌고 왔다가요. 네. 최근에는 보면 이제 IT는 좀 실적 둔화 우려 전망으로 좀 탈락을 하고 지금 자동차 원톱에 그 밑으로 이제 미드필드에서 보면은 뭐 화학이나 그다음에 최근에는 조선, 예.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라고称할 수 있는 뭐 조선 철강 이런 소재 관련주들이 이렇게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면은 상승의 그 바탕에는 사실 자동차도 미국이나 그런 유럽보다는 사실 중국에서의 판매 호조 이게 예. 이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신흥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그 선진시장 관련주보다는 그런 아시아권 신흥시장의 성장과 관련된 그런 중국 관련주, 뭐 소위 이런 그 소재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네. 이런 종목들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서 사실 뭐 이제 건설이나 그다음에 유통, 증권들은 약간 아직까지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순환매 차원에서 일부 편입을 해서 좀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은 싸 보이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IT를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대세를 따라가고 외국인들 따라가기를 한다면은 IT는 안 사는 것이 맞는데, 밸류에이션을 쫓아간다면은
지금쯤 사서 좀만 길게 들고 있는다라고 하면 굳이 사지 않을 이유도 없겠다 싶기도 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뭐 사실 하이닉스나 LED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삼성적 이런 종목들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좀 저가에 좀 조금씩 편입을 하락시마다 좀 분할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기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의 대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위주로 좀 편입을 하시고 지금 특히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보면은 미국의 이제 IT 재고 사이클이라든지 네. 이런 것과 많이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데요. 네. 보통 IT 재고 사이클이 둔화 국면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8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과거사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네. 우리 국내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고점을 기록을 했고 네. 지금 보면 한 4개월 정도밖에 5개월 뭐 이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보면 약간 시기적으로 좀 빠른 측면이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저는 아직 사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 이런 쪽에 매도 관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사는 시점이 이제 뭐 출발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사이클 국면상으로만 보면은 이제 약간 연말 정도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지만은 네. 이제 디스플레이나 휴대폰은 조금 빠를 것 빨리? 같고 예. 반도체는 조금 더 속도가 좀 느릴 것 같고 하기 네. 때문에 이제 디스플레이나 핸드셋 이런 쪽들부터는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뭐 이런 쪽으로 관점을 좀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일단은 뭐 특별히 IT 중에서도 좀 늦게 턴이 될 반도체 쪽은 손을 안 대는 게 맞겠네요. 예, 아직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지수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요. 큰 그림에서 지수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1900 내친 김에 한번 가볼까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연내 뭐 2000포인트 이런 얘기는 미리 이미 거론이 됐었는데 지수 많이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예. 어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올해 연초에 이제 보통 증권사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 대응할 때 1900선을 네.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1900선이 이제 다가오니까 2000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예. 사실 뭐 올해 이렇게 보면 한 1900 중반 정도에서가 이제 2000 사이 이 정도가 이제 올해 고점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1800 중반에서 만약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네. 오히려 약간 단기적으로는 이제 단기 과열 국면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격도가 103이고 투자 심리가 지금 70이기 때문에 네. 투자 심리가 80 이상으로 한 2, 3일 진행이 되고 이격도가 한 105 그러면 한 지수는 1900선 가까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셨다가 이제 다시 약간 좀 이격 조정할 때 다시 매수하는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1900 도달하면 조금 기술적 부담 때문에라도 다시 지수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는 한번 아주 짧게는 한번 팔아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에는 역시 IT 쪽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IT 얘기를 하실 분위기가 아닌데요. 예. 네. 오늘은 뭐 계속 조선 업종이 많이 상승을 예전에 이제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부품주인 STX 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뭐 엔진이니까요. 뭐 조선 업종의 엔진을 만드는 회사고요. STX 계열이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과 두산 엔진과 함께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지금 과거에 이제 STX 계열의 자금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집중 매수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TX 엔진이 이제 한 26,000원 이상서부터 최근 두 달간 외국 기관들이 한 40만 주, 그다음에 기관은 170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최근에 오르는 거는 이제 상반기 1, 4분기는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네. 2, 4분기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12%대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조선 수주가 늘어나면서 이제 하반기에 엔진 수주가 좀 있어서 실적이 좀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STX 대련 엔진이라는 자회사가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네. 작년도에 한 2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이 조선업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상승이 좀 여력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지난주에 33,000원을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은 한 33,000원 근처에서 그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침에 갭상승하면 좀 기다리셨다가 사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손절가는 한 38,000원 정도, 11선 위치한 38,000원, 31,0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는 뭐 한 그 6만 원이 넘어갔다가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2만 원 근처가 빠졌다가 지금 33,000원이고요. 네. 따라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급락했었던 4만 원 근처인 한 38,000원대 를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STX 엔진 조성 관련해서 선박 엔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중국 쪽에 있는 자회사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연중 신고가이긴 한데 또 한 2009년에 찍었던 거의 고가까지 한번 향해서 가보는 3만 한 8,000원대까지 일단 노려보는 전략 얘기를 하셨습니다. STX 엔진까지 얘기 들어봤는데 오늘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특정한 뉴스를 바탕으로 그 뉴스의 수혜를 입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장 열리기 전에 미리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원 과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자동차 부품주 정말 쌩쌩 날아가던데요. 예,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현대차, 기아차의 뭐 생산 능력 확대와 그리고 자체적인 그 기술력 확보 때문에 네. 일단 저평가 국면의 해소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전망이라 향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SL하고 하신하고 두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나란히 한 16,000원대까지는 가봤던 것 같아요. 예, 두 종목 다 16,000원대 정도까지 이미 상승을 해 있는 네. 상태고 향후에도 아직까지도 뭐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두 종목 모두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또 나란히 한 18,000원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홀딩 해봐도 충분히 좋겠다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얘기해볼 뉴스는 어떤 건지요? 예, 최근에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환율 부분인데요. 미국하고 중국, 일본 3개국의 좀 환율 갈등이 좀 심화가 되면서 네. 뭐 일본의 엔화 개입과 중국의 위안 절상 등의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환율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엔화 관련해서는 뭐 자동차와 IT 그리고 위안화 관련해서는 중국 내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업종이라 생각이 되고 네. 뭐 관련 종목으로는 워낙에 많이 있지만 일단은 현대차 그리고 뭐 베이직하우스, 호텔신라, 한국타이어, 현대제철 등이 좀 다소 상승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5개 종목 가운데 이제 위안화 절상 관련한 중국 내수주 하나하고 말씀해 주셨듯이 앵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가격 경쟁 면에서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종목 하나, 각각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위안화 관련해서는 중국 내의 시장 관련해서 이제 베이직하우스라는 의류업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국내 의류업체로서 국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수익성 개선이 좀 향후에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고 중국 내 자회사가 5년 동안 30% 이상씩 성장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큰 폭의 순이익 기여도를 나타내면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순이익 기여도는 뭐 업체 내에서 한 80% 이상까지 좀 점유를 하면서 중국의 가장 큰 성장세를 이끌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소비 내수 시장이 좀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홍콩 자회사가 지금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주가 레벨업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가는 16,900원 정도 수준인데 금일 미국 시장 상승으로 좀 상승 출발한다고 해도 17,000원대 초반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 17,000원 정도인데 베이직하우스 중국 내수 관련주 한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쪽에서는 어떤 종목 얘기를 들어볼까? 자동차가 얼마나 더 갈까? 이것 또한 관심인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의 리콜 소식 때문에 다소간에 좀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한국타이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엔고로 인해서 일단은 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좀 분류를 해서 좀 상승도 가능해 보이지만은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서도 중국 내에서 지금 중국 공장 증설 그리고 헝가리하고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매출액이나 이런 통합적인 생산 능력이 좀 향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고무 가격 상승 때문에 외국계 일부 증권사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은 그러한 중장기적인 매출하고 수익성 증가를 감안을 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수급상으로도 외국인이 연일 큰 폭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급상으로도 좀 안정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역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영향 때문에 지금 현재 보합권 정도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뭐 보합권이나 보합권 밑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현재 가격은 꽤 부담 없는 가격이라 생각이 되고요. 네. 목표가는 한 36,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한국타이어 지금 뭐 거의 신고가 내고 있는데 보합권 정도에서 살짝 조정 보일 때 잡아서 36,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오늘은 베이직하우스와 한국타이어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호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27일 월요일 우리 장도 이제 막 열렸습니다. 주말에 뉴욕 증시가 급등했다. 아마 이 마감 소식 정도는 들으셨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때문에 우리 증시도 자연스럽게 1850 위쪽에서 심지어 한 1860 쪽에서 한번 출발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뉴욕 상승폭만큼 그만큼 갭업 출발하고 있는지 오늘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요, 1855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해주는군요. 코스닥도 487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자, 당장 삼성전자는 76만 한 4천원 정도. 하지만 많이 오르지 못하네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2% 이상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빠른 반등이 일단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보합권 정도에 머물고 있고. 자, 좀 전에 잠깐 우리 최승호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와이프 소나타 한 14만 대, 5만 대 정도에 대해서 리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때문에 오늘 현대차는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고 모비스도 역시 연동되면서 거의 한 2%까지도 빠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일단 오늘 아침 16만 원이 깨졌고요. 모비스는 그래도 아직 25만 원 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도 역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그러나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죠. 주말에 미쓰비시차하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급도 한다는 이런 소식 말이죠. 2% 오늘 급등 출발이 예고됐었는데 예상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지주도 모두 강보합권 정도이고요. 한국전력도 뭐 크게 눈에 띌 만한 움직임이 오늘 아침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아차도 역시 한 1.5%가량 조정받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36,000원 선은 깨지 않고 있네요. 지주회사 LG도 오늘 아침 반등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85,000원까지는 회복을 못한 상황. LG전자가 반등이 참 삼성전자와 더불어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1855, 56까지 보여주는데도 LG전자가 아직 98,000원을 회복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역시 실적 부진에 대한 것 때문에 3분기 어닝 시즌을 도래함에 따라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SK에너지는 오늘 아침 보합권이고요. LG디스플레이가 그나마 좀 반등을 해주네요. 오늘은 LG전자가 소외되고 지주회사 LG와 LG디스플레이가 좀 반등을 해주는 날인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은 내년에 실적 더 좋아진다 이런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 강보합 출발이고요. 자, 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괜찮은 반등, 한 2% 가까운 반등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21,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KT가 1% 이상 큰 폭으로 그나마 괜찮게 올라주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의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도 연일 좋은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죠. 삼성전기도 오늘 아침 1% 이상, 거의 한 1.5% 이상 반등해주면서 11만 9천원에 장 열립니다. 자, 코스닥도 뭐 488포인트까지 올라가네요. 자, 다시금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의 시총 1위 싸움에서 오늘은 서울반도체가 조금 기선을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43,600원 재차 반등 시도하면서 오늘 아침 괜찮은 출발이고요. 태용도 오늘 1.5% 급등하면서 6만원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큰 폭으로 올랐었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도 역시 재차 추가적인 상승하면서 2만원을 넘겼습니다. 네, 1856포인트 오늘 갭업 출발했는데 지금부터는 출발상을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원정혁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840선 돌파하고 50선 생각했었는데 뉴욕 때문인지 오늘 일단 당장 50선 중반까지 올라서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9.74포인트 상승한 185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17포인트 상승한 4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이 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갭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플러스 2억 원을 순매수하면서요.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78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외국인들이 사긴 사줍니다만 역시 순매수 규모가 아주 장 초반 이제 막 열려서 매수 규모를 얘기하기는 좀 머쓱합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좀 덜 사줬던 것, 특별히 IT는 많이 팔았던 것이 좀 마음에 걸리던 차에 오늘 아침에도 영 좀 사는 규모가 지수의 측면에 대비해 봤을 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자체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좀 중간중간에 강도 차이가 있겠지만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자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보면 채권 시장, 원자재 시장, 주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였던 지난 21일 미국 FOMC에서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이 작용했는데요. 네. 디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고 달러 약세로 시출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돈이 풀린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발 유동성 공급이 외국인 수급으로 계속 유입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결국 돈은 선진국에서 좀 나와서 개도국으로 좀 더 빨리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러한 유동성 환경이 펀더멘털 개선되는 신호보다는 선제적으로 자산시장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좀 속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오늘은 좀 특수한 그런 리콜 악재 때문인지 자동차주가 일제히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전기전자의 반등세도 지금 뭐 이 정도 갖고는 믿을 수가 없는 분위기. 일단 지수 얘기를 그럼 먼저 좀 해보죠. 오늘 1850선 중반까지 왔는데 뭐 상승 피로감, 급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너무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1850 정도에서 걸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지금 오늘 아침에 이미 돌파를 했는데요. 예, 그 지수 밴드를 예상하는 것은 이제 기간은 어느 정도 잡냐가 중요하고요. 네. 네, 솔직히 제가 느끼는 것은 저번에 1800 넘었을 때도 1850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1850이라는 것이 어떤 상단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 일단 한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게 당연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게 1800, 1900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계속 우상향이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침에는 좀 상승을 했다가 자동차주가 좀 밀리면서 전반적 지수가 소폭 다시 내리는데요. 네. 이런 변동성에 연연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계속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마 그 우상향 기조 안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그러나 업종별로 지금 이익 전망치, 영업이익 전망치, 그 추정치 자체가 하향되는 쪽도 있고 상향 조정돼서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업종도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는 실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고 또 좋을 것이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기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적 호전 종목 업종들이 좀 몇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3분기가 피크를 찍고 계속 하락한 업종보다는 4분기에 소폭 조정받았다가 내년도에 다시 좋아진 업종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그다음에 정유, 그다음 유통, 게임주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 자동차 그룹이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 좀 오늘 좀 또 금요일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매물은 많이 나오지만 좀 분할 매수한다면은 장기적으로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이 대표적인 것이 IT인데요. IT는 뭐 실적이 노출되기 전까지는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지만 IT에 대한 시각은 실적보다는 업황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IT는 실적보다는 실적 시즌쯤에서 또 10월쯤에서 IT 업황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서는 자동차나 정유, 유통, 게임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IT 접근은 실적이 조금 가시화되는 그쯤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실적이 가시화되는 것보다는 IT의 근본적인 문제인 대거 부담하고요. 네. IT 제품 가격 하락이 진정되는 것이 10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나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거를 보고 접근한다면은 좀 실적
시장보다는 그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지속적인 어떤 재고 부담과 가격의 하락, 이런 어떤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측면을 조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IT주는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IT주 외국인들 매도하고 기관 쪽에서 조금 사주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원정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출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아침에도 또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얼마까지 이미 전저점이 깨진 상황에서 오늘은 또 개파락 출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으로 가서 배신영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뉴욕에서 보니까 유로화가 많이 반등하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많이 빠졌던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요? 예, 밤사이 미 지표 호조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80을 하회하면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6.2원 하락한 349원에 개장하여 현재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1,150원이 깨져버렸네요. 오늘 1,155원이 사실 전저점이었는데 종가 기준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한 4개월 내 최저치. 좀 불안불안했습니다만 결국 일단 장중에는 1,150원이 깨졌습니다. 오늘 종가상 지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전 주말에는 연휴 동안의 달러와 약세를 반영하면서 1,154원에 갭다운 개장한 환율은 개입 경계와 결제로 1,158.80원까지 고점을 높였지만 롱스탑으로 추가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6.1원 하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위안화와 무역 분쟁이 부각되면서 환율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와 G20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은 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와 달러 약세로 중국의 달러 위안 하락이 좀 용인되겠지만은 미국의 압박 정도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흐름이 좀 가팔라지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이 현재 1,150원을 하향하면서 개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당국의 스무딘과 한수원 석유공사의 대기 수요로 하락 속도는 조금 제한될 듯 보입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락이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거나 오늘 1,150원 붕괴하면서 환율이 출발을 했습니다. 자, 채권 시장은 사실 뭐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돈 풀어준다라는 거에 다시금 좀 금리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강세를 돌아서기는 했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주말에 또 뉴욕이 급등했었던 이유는 지표가 좋았기 때문이어서 채권 시장이 다시금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 좀 연동될 거는 같은데 외국인들이 결국 매수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어주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채권시장 금요일 정리와 더불어서 전망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주말에 연휴 기간 동안 미 국채금리 급락과 FRB의 양적 완화 기대로 채권시장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갭 상승 개장한 국채 선물은 국내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가담하면서 현물 시장도 선물 강세를 영향으로 국고 사모년물 중심으로 금리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일은 전주말 미 국채금리의 반등에 따라서 금일 채권시장에서 국채 선물이 직전 거래일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하락 개장하였습니다. 국채 선물의 경과 월물인 9월물로부터 대규모 포지션 2월과 추가 선물 매수를 통한 외국인의 매집으로 시장금리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금주는 국내외 주요 지표 발표와 글로벌 달러 약세 영향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지속시킬지 여부가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전과 고용 개선으로 국내 지표의 반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10월 금통위에 대해서 절대적 영향을 미칠 소비자 물가도 추석 등을 통해서 급등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채권시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 FRB의 양적 완화 기대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를 절상시키고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채권 매수 유인은 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일은 내구재 주문 호전으로 전주말 미 국채금리 반등으로 금일 국채 선물이 직전 거래일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약세로 개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 급등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또
게다가 또 9만 계약에 육박하는 외국인의 과매수 포지션도 조정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요. 자, 일단 뭐 당장은 미국의 어떤 그 국채 금리 반등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조정 빌미를 줄 수 있겠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결국 유동성이냐 또 10월 우리의 금통이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자세히 들어봤네요. 삼성선물의 배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856포인트에서 오늘 출발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살짝 줄어 1853포인트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아침 장 열리자마자 1850을 돌파한 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KTB 투자증권으로 가서 박석현 연구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생각했었지만 역시 강하네요. 오늘 주가는 굉장히 또 연중 최고치를 쓰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는지요? 예, 일단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강세 영향이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 IT 주식들이 강세를 보인 점이 한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주식시장에 주가가 좀 부진을 했었던 전기전자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 지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리콜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해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IT주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투자들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순매도를 좀 장 초반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지속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내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미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들어봤었기 때문에 IT주를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10월에 뭐 재고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라든가 가격이 조금 다시 상승해지는 하락 부분이 조금 덜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들어봤었는데 지금 우리 박석현 연구원님 말씀하시는 걸 또 보면은 외국인들이 결국 IT주를 사줄 때 그때야말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돼서 가격이 좀 비싸지면 좀 아쉬워지겠지만 IT주는 어떤 타이밍에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매수가 될까요? 일단 그 IT주 같은 경우는 그 지수 상승에 비해서 좀 조정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이번 그 IT주 하락이 상당 부분 그 저점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하락에 대해서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IT주의 상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의 IT주에 대한 어떤 매도가 진정이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업종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동반수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도 일단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오늘 외국인들이 한 29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거래소 시장 전체 한 200억 원 순매수에 비해서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23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연기금의 매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투신사 같은 경우는 소폭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수급적인 상황이 IT주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 상승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IT주에 대한 어떤 그 실적 그 전망 자체가 여전히 경계 심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IT주에 대한 접근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기전자 업종의 어떤 추세 자체는 거래소 시장이나 다른 흐름과는 달리 여전히 200일선 아래 또는 121선 아래 상당 부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IT 경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수급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주요 2단 평균선을 돌파해서 긍정적 흐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업황 펀더멘탈하고 관련된 EPS 전망이 개선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뭐 실적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IT 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매수를 하기에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괜찮다라고 평가를 내려준 자동차주에 오늘 내리는 것을 보고서 역시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개인분들이 오늘 아침에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기회가 맞다면 부품주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이미 지금 많이 또 마이너스가 나고 있긴 하지만 빠르게 양봉으로 전환되는 완성차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오늘 아침 자동차주 약세는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에서 그 현대차 와이퍼 소나타의 그 리콜 문제가 그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이익 부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요인이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조금 자제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신뢰도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에 좀 타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 리콜 사태가 이제 그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경계가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매매 동향도 지금 그 투자 주체별, 그 창구별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그 자동차주에 대해서 경계 심리를 외국인들도 오늘 표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그 지난주에 자동차주가 가장 크게 주요 업종 중에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자동차주에 대해서 조정 여부에 대한 어떤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다가 굉장히 기회가 좀 지나가거나 나중에 후회되는 일은 없었으면 싶긴 한데, 어쨌건 조금 리콜 사태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외국인들도 일단은 조금 경계를 펴고 있는 모습이 우려스럽다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조선주가 저평가 매력 때문에 또 실적도 모멘텀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52주 신고가 랠리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개인분들은 지수 1900을 기다리는 모양인지 증권주를 많이 사담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주와 조선주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를 끝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베타가 가장 높은 그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3분기에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거래량이 4분기부터 늘어나는 국면을 계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증권주한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수 전망 자체가 상승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 베타와 관련해서 증권주 강세를 뒷받침해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역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올해 들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주도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기조 자체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조선주 또 증권주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IT주에 대해서는 아직은이라고 하셨고, 오늘 리콜 사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전략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1850을 넘기면서 출발했던 지수.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1858포인트입니다. 지금 한 2포인트도 채 안 오르면 곧바로 1860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외국인은 300억 이상 사주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결국 매수 우위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힘으로 자동차주가 조금만 더 양봉으로 빠르게 더 많이 돌아서 준다면 1860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텐데요. 잠시 후에 돌아올 때 1860을 불러드릴 수도 있겠다 싶네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